안녕하십니까. 돈에 빠진 남자 돈바람 이재용 백종선입니다. 네, 안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진심에서 우러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확 줄어들었다는 걸 느끼겠어요. 지하철 타보면 마스크 착용 전에는 안 하신 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셨고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 씻는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네. 또 이게 그 운전을 안 하다가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 예전에 스마트폰 활용하던 그런 경향이 있어서 쉽게 실수를 많이 하죠. 네. 실수할 경우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운전을 하다 실수를 해서 사고를 내면 예전에는 운전자 종합보험 가입하면 다 해결이 됐는데 요즘에는 그걸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형사처벌로 가는 부분도 있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2009년 2월 달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사망 사고가 나더라도 그 면책이 됐어요. 그래서 뭐 보험으로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위헌 판결이 나면서 가입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시키거나 또는 팽손으로 달아나거나 12대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12대 중대 과실을 저질렀거나 뺑소니를 했거나 뭐 사망하게 했거나 이런 거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뭐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되는 거죠. 중대과실, 12대 중과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그게 정확히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 위반이죠. 또 중앙선 침범이 있고요.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해서 과속하는 거, 앞지르기 방법, 또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는 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이 있고요. 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있어요. 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하는 거,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고요.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 이렇게 12가지를 12대 중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다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예외 적용이 되는 그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피해자의 중상해 범위라는 게 있어요. 피해자,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걸 위반했더라도 뭐 사고를 안 냈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고를 냈다면 중상해 범위라는 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뇌 주요 장기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을 때, 두 번째 이제 사지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사고를 냈을 때,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 장애 등의 상실을 일으켰을 때, 그 다음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그 다음 하반신 마비 등의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입혔을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중한 그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내가 아무리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순간의 실수잖아요. 그렇죠.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건 뭐 사고를 냈다고 해도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텐데 대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자동차를 가입하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선 자동차 종합보험이라는 의무적으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꼭 의무사항은 아닌데 자동차 종합보험을 무조건 들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 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자동차 종합보험은 뭐고 운전자 보험은 뭐냐 뭐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이렇게 갱신하다 보면요. 갱신하고 나서 뒤에 운전자 보험을 드시겠습니까? 네. 이게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데 당장은 돈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건너뛰고 나중에 하지 이렇게 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보장 기간이 대체로 1년마다 갱신을 한다면 운전자 보험은 보장 기간이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장기 보험이라고 일컬어져요. 근데 담보 내용도 자동차 종합보험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대인 사고를 일으키는 대인 배상, 그다음에 대물 사고를 일으키는 대물 배상 이런 걸로 좀 나눠서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나 재물에 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이 자동차 대인 대물 배상이라고 이러는데요. 대인 배상엔 대인 배상 1이고 2가 있어요. 이게 뭘로 구분하나라고 생각할 텐데 대인 배상 1은 의무보험이고 대인 배상 2는 대인 배상 1을 초과한 경우예요. 근데 이제 대체로 대인 배상 1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약 8천만 원 정도 보상해 주는 것들이고 그걸 초과해서 보상하는 것이 바로 대인배상 2인데 여기에 대인배상 1까지가 의무보험이고 무조건 이걸 안 들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대인배상 2는 선택사항인데 대부분 1, 2를 다 가입해요.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그 보상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사고 냈을 때 자기 본인 스스로가 사고가 났을 치료비 때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상해로 발생하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보상해 주고요. 자동차의 자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자차라고 하죠. 이것도 보상해 주고 무보험차에 대한 보상도 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있는데 이건 다 선택사항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보험이 주로 민사적 책임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운전자 보험은 주로 형사적 책임에 초점을 맞춰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민사적으로 다 자동차 보험을 해결해줘요. 근데 형사적인 책임은 따로 있어요. 이 형사적인 책임이 뭐냐면 사고로 인한 벌금, 그다음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것들의 비용인데 이게 이제 운전자 보험은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이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내가 뭘 좀 확인하고 뭘 좀 주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이걸 꼭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한도하고 지급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에는 3천만 원 이상의 형사합의 요구가 많다. 내가 그 직업이 충분히 더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3천만 원 이상의 형사합의금을 보상받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 이상이면은 뭐 거의 뭐 한 1억 정도까지 되는 걸 좀 따져봐야 된다 이거고, 또 전에 든 분이 있으면 내가 3천만 원 정도면 그걸로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군요. 일단은 1억 한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이 또 보험사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보험사별로 그 상품을 확인해 주는 곳이 있죠. 그곳에 가서 상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저도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은 있는데, 종합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이게 될까 말까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동차 사고라는 게 나만 잘못했다라고 해서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랑 약간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내가 다치거나 내 물건이 망가졌을 때도 해주긴 하는데 이건 좀 약간 민사적인 영역까지만 보장이 되는 부분이라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다든지 뭐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뭘 봐야 돼요? 이게 좀 가격도 또 다르잖아요.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운전자 보험의 기본이,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형사 합의금에 관련된 담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형사 벌금 관련된 담보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네, 변호사. 예, 이 세 가지가 가장 운전자 보험의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2017년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들은 일단은 한도가 좀 작은 게 단점이고요. 네. 적게 그냥 딱 그 해당하는 세 개의 담보만 가입하신다라고 하면 대략 10,000원 정도 손해도도 가입이 가능은 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타 특약, 뭐 물론 만기라든지 네. 보장 기간이 조금 길게 되면 네. 보험료는 조금 더 올라가실 수 네.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좋습니까? 최근에는 형사합의금 담보가 거의 1억 원까지도 이렇게 많이 그 정도 확대되어 있는 해놓는 게 부분이 좋다. 있고, 정말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벌금 같은 것들도 지금 보장이 좀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해서 보험료를 제 나이로 책정을 하면 55세 정도로 책정을 하면 어느 정도 보험료가 드는 게 적합할까요? 뭐 20년을 납입을 하고 20년만 보장을 받는 그런 상품으로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고, 다만 20년을 납입을 하고 제가 뭐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면 보험료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아주 비싸게 보험료를 내야 되고 이런 상품은 아니군요. 예, 그 해당 담보들이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들은 아니긴 해서 예. 사실상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러면 제 그 자동차 책임 보험에 뭐 항목 하나 넣고 플러스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으신데요. 첫 번째는 가입하고 계시는 자동차 보험에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더라고요. 예, 네. 장점은 1년에 한 번만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맞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단점은 한도가 좀 작습니다. 아, 또 하나의 단점은 그 해당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개인적으로 뭐 매월 납입하는 장기보험의 형태로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일단 좀 더 폭넓은 보장의 범위와, 그리고 내가 운전 중 사고 차량, 내 차라고 하는 국한되지 않은, 내 차가 아니고 예, 내가 제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예,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해주는. 예.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리고 내 차가 없다 하더라도 네. 가입할 수 있는 아,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네. 가급적이면 나의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을 하시고, 근데 한도가 좀 작으니 네. 나의 개인적으로 따로 운전자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을 하셔서 네. 좀 넉넉한 한도를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시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얘기를 들어보면 보장 기간이 긴 것이 더 좋다. 네.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해서도 금액을 신경 써라. 그래서 교통사고 지원금, 그다음에 형사 합의금 이거는 꼭 체크를 하는 걸 잊지 네. 마라라고 하는 거고, 보험료를 싸게 가입하는 것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이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형사 합의금은 한 1억 네. 정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상담 신청을 좀 해주시면요, 저희가 찾아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다 싶으시면 좋아요, 또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